소위 이제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희한한 가능성까지 많이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이게 괜찮구나 라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그만큼 더 많이 더 넓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더 많이 더 넓은 생각을 더욱더 빨리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창의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실제로 창의력도 연산력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것 건축사 사무소 양수인입니다. 딱히 파빌리온이라기보다는 약간 조형물인데요. 제목은 자이로이드 트레포일이라는 조형물이고, 약간 제네틱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구조 해석을 같이 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스스로 진화해서 나온 결과물을 알루미늄 캐스팅으로 제작한 그런 조형물입니다. 이번에 한 10년 만에 다시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다목적 최적화를 통해 효율적인 재료의 사용과 그랬을 시 어떻게 구조적인 퍼포먼스를 제네틱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스스로 진화하면서 구현해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실험해본 어떤 조형물이고요. 두 가지를 최적화시키라고 했어요. 재료를 적게 사용하고 구조적인 처짐이 적게 하라. 그리고 이제 하룻밤 동안 돌려놓고 갔다 왔더니 14m짜리 조형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손톱만한 요만한 조그만 무슨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니까 재료를 적게 사용하고 처짐이 없으려면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보다가 이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런 엣지가 있어야지 이 조형물의 존재감이 더 사는 거기 때문에 재료를 적게 사용하고 처짐이 적지만 동시에 이 엣지의 길이를 가장 길게 하라 라고 다시 조건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있으니까 재밌는 결과물을 자기가 계속 진화를 시키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구체적인 지표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AI나 뭐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연산력에 기반이 되는 더 넓은 창의력을 당연히 볼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 창의력을 올바로 볼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을 디자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보다 어떤 실험의 조건을 디자인하는 그 새로운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되게 큰 깨달음이 있어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이렇게 딱 1대1로 뭐 어떤 재료가 어떤 건물에 혹은 어떤 방식이 어디에 이렇게 전달이 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건축가의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제작 방식의 고수를 많이 아는 거가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꽤 많이 아는 편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보통 건축가보다. 그리고 그게 제 되게 큰 자부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동차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알게 된 출장 광택을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출장 광택을 하는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저희가 건물의 어떤 메탈 판넬의 특정한 부위 혹은 이번에 이 자이로이드 트레포일 조형물을 다 만든 다음에 코팅 및 광택을 내야 됐을 때 불러서 일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뭐 약간의 테크닉이나 기술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파빌리온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을 설계하면 어떤 그 시공사에 전반적으로 맡기고 그 시공사의 네트워크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부분은 여기는 중요하고 내가 직접 컨트롤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같이 투입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 게 제일 이제 얻게 된 자산이랄까?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Constructive Madness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제프리 킵니스가 찍은 건데, 그 프랭크 게리가 어떤 거부의 주택을 10년 동안 디자인을 하면서 더 해보자 해서 아니 이런 방을 어떻게 만드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10년 동안 디자인을 했는데 결국 그 집을 못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을 설계하는 10년 동안 자기가 고안해낸 기술과 노하우를 그대로 옮겨다가 바로 구겐하임 빌바오를 지은 거였거든요. 약간 뭐 실패라면 실패한 그런 어떤 실험에서 뭐 자기의 앞으로 나아갈 길,
혹은 방법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당연히 건물 구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건물 구조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타운 플래닝 같은 거에 되게 적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조건에서 서로 상충되는 목표 안에서 가장 좋은 해법을 뽑아내고, 거기에 유일한 최적해가 존재하진 않지만 많은 가능성을 다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어떤 길, 그 다음에 어떤 집의 배치의 향,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공원이나 어떤 요소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딱 정해져 있는데 서로 상충하지만 인간의 뇌로 그냥 막연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적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제약이 되게 없죠. 저희는 이제 실제 실무를 하려면 뭐 법적인 제약부터 뭐 많은 예산의 제약부터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거주하거나 혹은 사용해야 될 사람의 어떤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 또 그런 제약에서 자유로운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소위 막 말하는 이제 평당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그냥 웬만한 고급 건물 이상의 단가로 시작을 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재료의 사용이나 그런 게 굉장히 자유롭고 재미있을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재미있는 기회이고, 여담으로 저는 제 스스로도 이제 이런 작업을 좋아하지만 지금보다 더 경험이 없는 이제 더 젊은 초년생 건축가였을 때 만들면서 이게 실제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그냥 멀쩡히 서 있게 만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 건축가 커리어의 초반에 꼭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건 그냥 아주 개인적인 취향인데, 구조적인 원더가 있는 거를 좋아해요. 딱 봤을 때 저 어떻게 안 무너지지? 저 어떻게 서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작업, 그런 작업들에 대한, 그냥 건축가나 어떤 창작자로서 다들 이제 그런 어떤 저게 어떻게 안 무너질까 싶은 거에 대한 근원적인 끌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작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최근에도 어떤 이런 원형 계단 작업인데 어떤 한 부분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떠 있지 싶은 그런 요소가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보기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약간 그런 어쨌건 건축의 근본에 굉장히 중요하게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 그런 거를 좀 좋아하고, 앞으로 파빌리언도 그런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경외감이 느껴지는 구조를 그냥 창작자의 영감에 의존해서 찾는 시대는 지났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고차원적인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구조를 찾아 나가는 작업을 좀 계속 해보고 싶어요. 매력은 최소의 규제와 높은 단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